예,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우선 청정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자질을 갖췄냐를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PPT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차남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죠. 직장 다니다가 예, 그만두고 예, 지금 이제 그 박사과정.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질의할 텐데요. 차남의 한국 체류일 수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없고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남께서 한국에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물론 뭐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즉 송금한 걸 제출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감명합니다. 그냥 차남이 배우자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차용증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번 이게 차용증입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차용증을 잊어버려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4인간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게합니다. 그러면 차용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 기일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기본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차용증에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에 어디에 이자를 얼마나 하겠다라든지 언제까지 갚겠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후보자에게 21년도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출 안 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제출 안 해. 재산신고 내역도 제출 안 해.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구입을 못하게 했었던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학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쌍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자제분을 미국의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라는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유학을 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다음 PPT 봐주세요. 후보자가 미국으로 송금한 내용은 딱 2건 나옵니다. 2016년에 2건인데요. 16,500불밖에 안 돼요. 15년간 두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께서 송금한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 조차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수십만 불이 들어가는 유학 비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자녀 2분을 유학 보낸 것 대단한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소명하셔야 돼요. 경찰청장이 되시려면 그 과정을 깨끗하게 소명해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에는 그 어떤 것도 유학 비용과 생활비를 소명하지 못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상 관련 3번째입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이 의경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당시에 의경 경쟁률이요. 15대1, 20대1이 넘어가요. 로또 의경 고시라고 그랬어요. 재수까지 하면서 의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다음 PPT 봐주세요. 그런데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장남의 군복무 기간 직전까지 해당 강원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상식적입니까 이게?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경찰청 전체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총경 이상 간부 100명 중에 자녀의 의경 복무가 47%예요. 특히나 같은 지방청에서 근무한 게 54%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다 이렇습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 가지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데리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지금 의경제도가 없지만 의경으로 들어오게 해서 국회에 근무시킨 거예요. 그럼 욕 안 먹습니까? 그런데도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후보자? 어떻습니까? 제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의경 갖는 거는 저도 몰랐고 아니, 예, 근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의경 담당 근데 과장이셨어요. 그런데 의원님, 의경단을 몰랐다고요? 의원님, 제가 그 의경 담당 과장을 할 때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들이 뭐 그런 거를 저한테 상의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상황인데. 해명을 잠시만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아이가 있던 기동일중대는 선봉중대로 출동이 많고 험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기동일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에 있었어요. 본부소대는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행정, 운전, 치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행정병, 그리고 운전병, 치사병들이에요. 당시로는 꽃보직이었던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의원님, 이게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본부소대로 간 거 아닙니다. 아니요. 후보자의 해명이 틀리잖아요. 기동 일중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보시라니까요. 후보자가 계셨던 강원청으로 아이가 의경을 간 거예요. 그러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의원님, 일단 저희들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닙니다. 논산훈련소 성적으로 본인의 희망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사격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를 지원했는데 탈락해가지고 강원도로 넘어간 겁니다. 당시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0대 1이 넘는 의견 경쟁률이 있었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사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추가 질의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